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남자아이 2명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휴대폰 매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학생들이네요. 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커다란 돌입니다. 매장 앞에 도착하더니 한 명이 먼저 매장 유리창으로 돌을 던지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던졌습니다. 유리벽에 커다란 구멍이 났는데요. 이 아이들은 구멍 속으로 에어컨을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더니 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여러 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달아났는데요. 이런 대담한 범행은 지난달 26일 새벽 초등학생 2명이 서울 도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 6대를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자, 들으셨지만 정말 기가 찹니다.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 2명이 새벽에 이만한 벽돌을 들어서 휴대폰 매장 유리를 깨고 저게 실외기를 밟고 들어가서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렇죠. 현장에는 이 초등학생 2명 말고도 다른 사람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중고생이죠. 보이죠? 중학생, 곧 고등학생 두 사람이 얼렁얼렁거리면서 먼저 휴대전화 매장을 한번 봤던 게 있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착이 되고 나중에는요. 실외기 절도 범행을 할 때 멀리서 이 중고생들이 지켜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뭔가 아마 절도를 지시했거나 뭔가 절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보이는 CCTV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뭐 채팅창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런 막 지금 한 자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촉법은 행동대장, 선배는 배후 세력입니다. 자, 지금 뭐 박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뭘 조사하고 있냐면 저 혹시 초등학생들을 내세워서 중고등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이 14살 안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 아이들을 시켜서 범행한 거 아닌가. 정말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자, 교수님, 지금 이 양 변호사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경찰의 의심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진짜 완전한 신종수법,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그것도 저 아이들이 저는 진짜 뭐 경찰서 끌려가서 저희 촉법이에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구멍에 공이 들어갔는데 내가 손목이 굵어서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을 때 좀 어린애 보고 네가 좀 이렇게 집어 들어가서 그걸 좀 끄집어내줘.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보이긴 한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용한 이 범죄의 진화 과정을 지금 직접 목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갖다가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굴리고 있고 그것을 그 어린 그 초등학생들을 시켜서 범행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머리를 굴렸지만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은 또 따르겠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초등생들 얘네들은 뭐 어떻게 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렇죠. 선배들한테 사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이 기준입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 10세, 14세 미만자죠. 촉법 소년이 되기 때문에 보호 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시켰던 중고생 이 친구들은 뭐 교사죄라든지 아니면 간접정범이라든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직접 범행을 저질렀던 두 사람한테는 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자 초등생 아이들이 어디 테이블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슬쩍 해가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매장 새벽에 돌로 그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간다? 저는 그래서 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들, 선배라는 애들이 이제 시킨 게
그냥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데 양 변호사님. 근데 저는 또 그 부분까지 생각해봐요. 그냥 이게 아이들을 협박해서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걸 뭐 중고 매장에 팔면서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해서 한 건지 별의별 상상이 다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관여를 했다라면 관여한 중고등학생들의 범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요해서 한 거라면 직접적으로 이제 중고생들이 특수절도나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교사 이런 것들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이 초등학생들이 촉법소년으로 용서를 받는 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몰라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면해주거든요. 근데 이 14살을 넘어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을 면제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소년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어떤 형사처벌보다는 조금 가볍게 받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중고생들이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이라는 게, 예전에 요즘은 이제 조직폭력 이런 게 별로 없지만 8, 90년대 그때는 한참 10대들을 이 조직폭력배들이 사주해서 범죄에 나서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사실. 솔직히.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그냥 뭐 따끔하게, 박 변호사님도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부모된 입장에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고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진짜 뭐 촉법소년 이거 다 이제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서 범죄 처벌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했을 때 결국은 그때는 뭐 면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다면 더 가중돼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촉법소년 나이가 자꾸 떨어지려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